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두 번째 도민경청회가 서귀포시에서 열렸습니다. 첫 경청회처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공항 예정 지역인 성산읍에 이어 서귀포에서 두 번째 열린 도민경청회.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찬반 양측이 행사 내내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습니다. 이번 경청회에서 주요 쟁점은 경제 활성화와 환경 훼손으로 모아졌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측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상생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지역교육 및 취업 지원, 지역 및 채용 및 일자리 지원, 지역 기업 주민 소득 창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의견 발표에 나선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제2공항이 성산에 들어서면 서귀포시 전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유사의 최대 기회이고 서귀포시의 100년 대계입니다. 낙후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산남 삼북의 격차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 단체 측은 이번 기본계획 안에서 환경보전과 안전대책이 부실하게 마련됐다고 비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 이거 다 국토부가 약속한 겁니다. 제2공항 추진하는 자기들 약속대로 제주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하십시오. 참가 도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려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첫 경청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합니다. 큰 사고가 나면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겁니까? 제2공항 지어서 청정도시 제주가 아니라 렌터카 도시 제주가 되어야지. 내 집 앞이 쓰레기로만 가득 차야지. 제주도가 물에 잠겨서 살 수 없어야지. 그때 왜 하실 겁니까? 제주도는 오는 25일 3차 도민경청회를 제주 서부권에서 열고 다음 달 중에 제주시 동지역에서 네 번째 경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업으로 가장해 사실상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에 홀로 들어서 있는 6층 높이의 한 아파트. 그런데 지난 2021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사실상 호텔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30개를 모두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해온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 달 살이 임대업으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관광객 등에게 일주일 내외로 빌려줬습니다. 아파트니 뭔지도 모르고 거기는 뭐 하루 5일 살다 가나? 왔다 갔다 매일 바뀌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측은 자치경찰에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단속된 뒤에도 15일 이상 투숙객들에게 아파트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다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되니까 대표도 빚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운영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같은 불법 영업은 도시와 농촌, 주택과 빌라, 아파트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한 개동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단기 임대 계약서를 쓰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는 모두 28곳. 자치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숙박업을 하는 신종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숙객에게 욕실 용품과 침구류를 제공한 점이나 인터넷상의 광고와 이용자 댓글을 확인했을 때 명백히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할 수 없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업주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사건 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차 계약과 숙박업 운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일일이 영업 형태를 확인해야 해 이를 악용한 변칙 영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보조금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하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정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있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3,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택시산업 노조. 그러나 노조 관계자 2명이 보조금 가운데 2,3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항공과 숙박료 등으로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운영비 등에 쓴 겁니다. 운영비로 쓴 부분이 다 오는 사무실 직원 급여로 다 썼어요. 개인이 아니고.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해 10월 통보받은 제주도가 제대로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 사용이 확인돼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노조가 반환해야 할 2,300여만 원을 넉 달째 환수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주도는 지난주 택시산업노조 측에 보조금 원금만 명시해 오는 10일까지 반환하라는 독촉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산업노조는 일일이 회원 이렇게 협의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힘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나 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도 관계자 2명이 노사문화 정착사업 보조금 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환해야 할 돈 가운데 400여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주도가 통상 2회 이상 분할 반환을 금지하는 관례를 어기고 5차례 넘게 분할 반환을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씀이 없고요. 일단 도에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이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보조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가뭄 극복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호남 지역의 가뭄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시.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의 고갈 시기는 각각 5월과 6월 말로 광주시는 시민 절수운동과 영산강 물을 끌어쓰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물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2번째 정책 간담회를 열고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가뭄 대책을 함께 마련해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 당원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시군에 한정됐던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광역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광주댐에 있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영산강 치수사업 확대 등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광주 시민과 또 광주시 발전만을 위해서 저희가 협치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와 있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이 호남권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가짜 뉴스라 비난했습니다. 호남 지역 가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보해체, 보개방 때문이 아닌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영산강. 이건 100% 틀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섬진강 수계를 가지고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팩트는 틀려 있고. 광주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며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천보는 광주 시민의 식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보통 비가 그친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 공기질이 양호한 편인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지 않아서 오늘은 이례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아침 기온 9.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요. 주말에도 일교차가 9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고산과 성산 9도, 제주 10도, 서귀포 12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등산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산 14도, 제주 15도, 서귀포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도 주민등록 인구는 67만 7천여 명으로 2월보다 59명 감소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데에 따른 겁니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 아라동과 삼양, 노형동, 서귀포시 안덕면과 중문동은 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에서 새로운 나무 감염병인 임녹병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8월 한라산 영실 병풍바위 일대 구상나무에서 임녹병이 최초로 발견됐고 이후 선작지와 탐방로와 윗세오름 주변 구상나무 등에서도 임녹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상나무 임녹병은 병원균을 가진 포자가 새로 자라는 잎에 달라붙어 감염되는데 감염되면 잎을 모두 잃고 쇠약해져 죽거나 다른 병해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돼 말라 죽게 됩니다. 곶자왈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제주 다른 지역보다 낮고 습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최근 5년간 화순과 애월 등 도내 곶자왈 6곳의 연평균 기온을 측정한 결과 연평균 기온은 13.3도로 제주 전역의 연평균 기온보다 3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습도는 88.4%로 다른 지역의 연평균 습도보다 13.8% 높았습니다.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무속행위를 하며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 제한 조치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신당을 운영하면서 찾아온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청 앞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아라와 사라 캠퍼스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달 마무리됩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에 맡긴 교육대학 캠퍼스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현재 막바지 단계며 이달 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대는 이번 용역과 함께 사라 캠퍼스의 교육대학을 아라 캠퍼스로 옮기기로 하고 공과대 남쪽 부지에 연면적 17,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